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두 번째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2년 만에 발표한 소득분배, 불평등지수, 지니계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엔화 부채가 많은 철강산업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엔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스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제43회 다보스 포럼이 불굴의 역동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내 경쟁력을 인정받은 프라이빗 뱅킹 자산관리 영업 노하우를 중국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다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수록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후에 보내는 노후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후를 대비한 인생 설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오히려 재앙이다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100세 시대에 맞는 인생 설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희준의 여보세요.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는 약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세로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39% 상승한 13,60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소폭 밀리면서 3,1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0.34% 상승한 1,485.98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관심은 미국 주요 기업 실적과 주요 경제 지표들인데요. 먼저 이번 주 미국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22일입니다. 12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3일에는 주간 모기지 신청 지수와 11월 주택시장 지수 상승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4일도 보겠습니다. 24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주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25일에는 12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보겠습니다. 22일입니다. 델타항공, 듀퐁, 존슨앤존슨, 버라이존, 구글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23일에는 맥도날드, 애플, 버거킹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4일과 25일도 보겠습니다. 24일에는 AT&T,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25일에는 헬리버튼, 허니웰, 프록트앤갬블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럽도 지난주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유럽 증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의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엇갈린 미국 기업 실적이 증시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36% 상승한 6,100선에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43% 밀린 7,7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07% 밀리면서 3,741.58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증시는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가 호재로 작용했고요. 중국 상해 지수는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홍콩 항생 지수도 2011년 6월 이후 가장 많이 오르면서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3% 가까이 오르면서 1900선에서 마감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1.41% 상승한 23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 1.12% 오르면서 23,60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0.9원 하락한 1,057.2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100세 시대 인생 설계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16일에 있었던 제15회 매경 증권인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미래와 금융연구 포럼의 강창희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 네, 안녕하세요. 예. 이런 시간에 나오시느라고 고생스러우셨죠?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100세 시대 인생 설계법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매경 증권인상 공로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73년부터 40년 동안 이제 증권계에 몸담으시면서 개인의 노후 대비 그리고 자산 관리 분야 발전을 위해서 네. 열심히 일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공로상 수상 배경이 아마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저는 참 그 제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상까지 받으니까 감사할 뿐이죠.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네. 또 열심히 하다 네. 보면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100세 시대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100세 시대에 대비한 인생 설계.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나 큰 질문일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100세 시대 하게 되면 결국은 후반 인생 이제 직장에서 나온 뒤에 한 30년, 40년, 길게는 그렇죠. 50년 이 후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후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저는 5가지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예.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건가 하는 준비를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죠. 건강. 예. 건강 리스크가 중요한데 그거는 어느 정도 보험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는 자녀들에게 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나중에 이제 아무리 본인이 잘 돼도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분 많은데 그걸 자녀 리스크라고 합니다. 예, 자녀 그래서 리스크. 장수 리스크, 건강 리스크, 자녀 리스크.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 리스크.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금융 자산을 모아가기 위해서는 또 이게 인플레가 되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인플레 리스크. 이 5가지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 종목을 사서 돈 벌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표님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제 만 66세. 지금 60대 중반이신데 네. 60대 중반에서 생각하시는 지금 노후의 가장 행복 조건 뭐라고 네. 보십니까? 물론 지금 저는- 5가지 열거해 주셨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역시 건강하고 건강이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과도 관계가 있지만은 예. 옛날과 달리 공부해서 취직해가지고 또 은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취직했다가 다시 공부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고 또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서도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4년 되시는데요. 네. 살아계실 적에 하신 말씀이 네. 50대는 이제 직장을 통해서 성취한 것, 네. 그리고 60대 되니까 네. 또 네. 자식이 잘 돼 있는지가 가장 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셨고요. 네. 70년대 되시니까 또 돈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 80대는 이제 건강이다 하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게 연령별로 느끼는 네. 그 중요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세 시대 은퇴 설계 시작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오히려 퇴직 직전에 있거나 퇴직 직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고 저는 가능한 빨리 20, 30대부터 시작을 해야지. 근데 아까 20, 30대 말씀드린 사실 5개. 멀리 보고 계획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빨리 필요하죠. 의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왜 투자를 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예. 좀 선진국에서도 교육을 좀 받은 분들은 왜 투자하세요? 그러면 노후 대비로 합니다. 20, 30대도. 예. 그러니까 30년, 40년 이렇게 설계가 있고 또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 빨리 깨닫고 빨리 시작하면 그렇다고 20, 30대 뭐 재테크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20, 30대에서는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노후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3층 연금만 가입하면 예. 돈은 20, 30대에서는 자기 몸값 높이는 데만 투자하면
뭐 그게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식으로. 예, 네. 100세 시대는 대비는 예. 20, 30대부터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네,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자, 은퇴 설계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재정과 관련되는 노후 대비 금융 네. 상품에 대한 관심이 최근 네. 와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네. 이제 연금 상품 가입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금융 상품 설계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입을 단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가입할 때 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금융기관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 예금 같은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같이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잘못하면 손해볼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나눠지는데 예. 내가 가입하는 상품은 저축상품인가 투자상품인가 이거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투자상품인 경우에는 그 사는 데보다도 그거를 운용해주는 회사가 실력 있는 운용회사인가 이걸 꼭 보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합성이라고 그러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요즘 ELS 같은 상품을 보면 이러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그 이 단서 조항을 잘 살펴보고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적합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거든요. 예. 그걸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상품인가. 그리고 요즘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가 강화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금이 과연 어떤가 이 세금 문제 예. 그리고 또 수수료가 있습니다. 금융 상품은 예. 쓸데없이 수수료 많이 내면 안 되거든요. 수수료가 유난히 비싸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근데 많은 주위에서 보면 그냥 돈 번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꼭 알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꼼꼼히 따져보고 자기에게 네. 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네, 상품을 네. 구매하는 네.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면 네. 사실 요즘 와서 너무 이렇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국가도 부도맞는 시대에 네. 이렇게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네. 그런 이제 연금 네. 상품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네, 그러기 경우도 있는 때문에-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네. 그런데 2, 30년 뒤에 네, 네. 얼마나 내가 지금 이렇게 구입한 상품이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네.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산이 필요하죠.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아무리 그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금융상품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 상품,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형편에 맞게 비율을 짜서 쏠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이게 좋다면 이걸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분산을 시켜서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후 설계에 있어서 또 자녀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하는 네. 말씀을 하셨고 되도록이면 네. 자녀 리스크를 좀 낮추는 것이 좋겠다. 네. 본인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또 네. 노후가 됐을 때 네. 자녀가 제대로 또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면 네. 또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네. 부분 좀 얘기를 네, 저는 요즘 나눠보고자 보면은 합니다. 예. 오히려 이 공부를 잘하고 저는 이제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잘난 놈들이 더 걱정이다. 이 좋은 자리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갈 때도 마땅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자녀 교육, 그다음에 결혼 비용에 우리나라가 돈을 너무 많이 쏟고 너무 많이 있기 썼죠. 때문에 예. 그거를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녀 교육, 결혼 비용 문제에 대해서 소신, 공통된 인식을 갖고 일단 그걸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애도 망쳐먹지 않고 자기 노후 대비도 한다. 그래서 예. 아낀 돈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삼층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삼층연금을 가입을 해서 예.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자녀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지금 자녀분들이 다 이제 출가를 하셨나요? 뭐 다 결혼해서 지금 손자 손녀가 3명 있습니다. 예. 자녀 리스크는 없으시고요. 아직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 다들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옛날처럼 저는 이제 세러리맨 순환의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한 3년 다니다가 또 한 6개월쯤 쉬었다가 또 취직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씩씩하고 적극적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참 어렵겠구나. 이어린 교수님이 뭐 이제는 셀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애들은 그런가 참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요즘 사실 이게 주변에서 결혼할 때 보면은 네. 그 남편이 될 사람의 재력도 재력이지만 네. 그 시부모님들의 재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제 네. 결혼을 해서 자식을 기르면서도 계속 네. 부모님한테 또 생활비라든가 보조받는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렇게 참- 대주는 예. 것이 과연 이게 애들의 적극성이라든지 도전 정신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안 대줄 수도 없고 뭐 고민이 많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부가 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결혼 비용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예.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갖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녀들 독립심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되어져서 좀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나라 노령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일본보다 최근 보면 노령화 진행 속도가 더 빠른 것 빠르죠. 같습니다. 네. 뭐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는 일본은 노인에게는 천국이고 네. 젊은이에게는 지옥이다라는 네. 말도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네. 지금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자금이 투입되다 보면 네. 결국엔 우리 앞으로 훗날 우리 네. 젊은 세대들에게 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자, 일본 사례로부터 우리도 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 그러니까 복지비 지출은 한 번 시작하면 이제 스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재정이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이 포퓰리즘의 문제인데 그러게 되면 나라의 재정도 문제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잃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하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지금 그 노인 세대들은 고성장기에 살아서 어느 정도 자산 축적도 있고 또 연금도 지금은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노인들한테 전부 가 있거든요. 70% 정도가 가계금융자산에.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세대를 설득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노인들 세대, 표를 가진 노인들 세대에 대해서도 또 이 후세대를 위해서 설득하는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결국 뭐 이 문제도 우리 좀 사회 문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이제 것 뭐 같습니다. 잘못하면 세대 간의 갈등으로 갈 수 예.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뭐 이제 재산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연초이다 보니까 좀 우리 자산가분들 그리고 네. 투자자분들도 이 연초에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뭐 포트폴리오 구성에 네. 대해서 좀 말씀 저는 아까도 뭐 잠깐 금년에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표준 그 포트폴리오보다는 예. 보수적으로 갖고 와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절반 이상은 저는 50대, 60대를 기준으로 볼 때 절반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만 공격적인 금융상품, 전 투자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60대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40% 정도만 이런 그 주식이나 채권이나 또는 채권형 펀드 같은 데 갖고 있고요. 예. 나머지 60%는 좀 안정적인 상품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야 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뭐 이제 투자자 교육에도 많이 힘써 오신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올바른 투자 문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사면 돈 번다더라 이거보다도 자신의 형편, 자신의 인생 목표에 맞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멀리 보고 장기 분산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이 투자 문화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투자자분들 사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좀 우리나라의 문제가 굉장히 뭐냐면 공격적인 투자 쏠림 문화가 현상. 아닌가 싶은데. 예. 예를 들어서 차이나 펀드가 좋다더라 하면 전부 글로 몰렸다가 다 쏠리죠. 예. 그다음에 또 ELS가 좋다고 그러니까 또 글로 몰렸다가 저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도 주식 투자 좀 하십니까? 저는 이 개별 종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할 시간이 있으면은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주로 이제 아주 우량 주식을 이게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네. 보시고 네. 투자를 하시고. 네. 근데 사실 은퇴하시는 분들 조금 일거리 네. 없으시고 하시면은 사실은 이제 주식 시작하셔갖고 주식에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러는데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한 10% 이내에서 10% 이내에서 이렇게 사타파를 하는 것도 소일거리로. 소일거리고 또 치매 방지용으로도 좋기 때문에 예, 예.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 거기에 이렇게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또 있습니다. 건강도 해칠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자, 앞으로의 목표, 꿈 네.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뭐 하는 일이 100세 시대의 생애 설계, 인생 설계와 자산 관리 예. 그리고 그거에 금융회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일을 가능한
오래 하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일단 80세까지는 어딘가 소일거리를 갖고 출근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네. 대표님 얼굴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60대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봐주시는데. 자, 다시 한번 이번에 그 수상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미래금융연구포럼의 강창희 대표와 함께 100세 시대에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원규 외신캐스터가 밤사이 주요 외신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원규 캐스터 부탁드립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최근 금값이 지지부진해서인지 은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 조폐국의 아메리칸 이글 은화가 매진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전날 미국 조폐국은 1월 은화 판매 규모가 601만 온스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조폐국은 당분간 은화 판매를 중단하며 이달 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아마도 은은 안전자산과 산업금속이라는 두 가지 장점 때문이라고 소개했는데요. 18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의 3월 선물 가격은 0.4% 상승한 온스당 31.9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은 선물 가격은 이번 주에 5% 상승해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 전문가들은 올해 은 가격이 27% 상승한 온스당 40.25달러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콩과 옥수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도 오를 전망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콩 옥수수 산지인데요. 그런 미국에서 올해도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오늘 4월 30일까지 미국 전역의 날씨를 예측했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농업지대에서 4월까지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고 특히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곡창지대인 남부 지역도 가뭄의 영향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의 수확에 따라 전 세계의 곡물 가격이 좌우지우지될 정도인데요. 실제로 작년 이 지역의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치자 곡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작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작년 여름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곡물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남미의 주요 콩 생산 국가의 생산량이 역대 최대라는 예측 때문에 상승폭은 작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 보시죠. 얼마 전 아이폰 5의 수익 저조로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기사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아이패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본 가전제품 업체 샤프가 애플 아이패드용 9.7인치 스크린을 생산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생산을 거의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샤프 관련 소식통은 2012년 말부터 조금씩 생산을 줄여온 샤프의 아이패드 생산 라인이 이달부터 최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샤프의 아이패드 생산량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우 적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 이 소식통들은 왜 아이패드 스크린 생산을 거의 중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300만 대였던 태블릿 판매량이 올해 1분기에는 800만 대로 거의 40%가량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다음 기사 가보시죠. 네,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CEO인 블랭크페인에게 주식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는데요. 금액은 무려 1,330만 달러, 우리 돈 약 140억 5,8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블랭크페이는 94,320주의 제안주를 받았고 이를 지난 17일 종가로 계산하면 1,330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금 보너스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블랭크페인의 보너스는 지난해처럼 70%가 양도 제한부 주식이고 30%는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2007년 블랭크페이는 월가 최고의 고액 연봉자의 이름을 올렸지만 골드만의 실적이 JP모건에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보너스도 JP모건의 CEO인 다이먼보다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블랭크페인의 연봉은 5년 만에 다이먼을 뛰어넘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좋지 않아서 교통길 혼잡이 예상되니까요. 평균보다는 좀 출근 준비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